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전체가 오늘 되게 슬픈 날이에요, 나는. 예. 오늘 진짜 슬픈 날이에요. 어째 이러지? 지금요 모두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이에요. 한국에 나만 슬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슬픈 원인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일단 한국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뭐 삼부통이다, 도이치모터스다, 뭐 주가 조작 이게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 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게 주식시장 페어한 시장 같지가 않잖아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마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테마 쫓아가고 샀다가 맞아. 팔았다가 어제 한동훈 테마주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안 샀어요? 난 테마주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근데 테마주도 한국은 독특해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트럼프 테마주가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테마주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하는 에너지 관련주, 관련 비즈니스 관련해서. 예. 예.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된 뭐 이런 주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리쇼어링 하게 되니까 네. 투자하게 되고 어허. 그리고 환율 자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런 걸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학교, 그럼 맞아. 교회 같이 다니는데 뭐 이런 거. 친구, 뭐 같이 뭐 그리고 연수원 심지어- 동기, 심지어 친구의 친구도 있던데. 하숙집 주인. 맞아. 뭐 이렇게 돼 보이는 순간 아하.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렇지. 테마주가 된다. 난해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테마주 할 때 뭐냐면 야 학교 어디 나왔는지 유치원 뭐 이런 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심한 수준이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국 주시장의 가장 큰 지금 정부에서는 뭐 밸류업 하겠다. 그다음에 뭐 배당 해주면 법인세 낮춰주겠다. 상속세 낮춰주겠다. 금투세 뭐 이런 얘기도 얘기들 하고.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 살 때 세금 냅니다. 그렇죠. 근데도 미국 주식 사는 이유는 뭐예요? 더 볼 성장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예. 있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실 계속 사는데 한국에는 그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주식이 근본적으로 좀 시세가 크게 오르고 쉽게 말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주도주라는 거 대표적으로 차화정, 중국 중심의 예. 차화정. 그러니까 차화정이 끝나면서 중국 테마가 살아있는데 예.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주가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배터리가 있었죠. 2차 전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끌고. 예. 근데 지금 한국에 주도 산업이 없는 거예요. 주도 산업이 원전이 돼버렸어요.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 산업이라는 건 두 가지가 딱 매치업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국가고 그리고 내수가 작은 시장에서는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과 그리고 대외 경제 변수가 딱 합쳐지는 순간 예. 그게 폭발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산업이 크게 성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주도했던 건 사실은 시장 다변화였고 예. 그 핵심인 중국이 있었죠. 음. 그래서 중국이 공교롭게도 중국이 성장했고 그런 정책이 딱 결부되면서 차화정이 엄청나게 상승.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정책과 대외경제 변수가 불붙는 순간 한국의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진짜 그 코스피도 확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확 왕성해질 그렇죠. 테니까. 그러면 막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 예, 사고 예, 아, 예. 한국의 경제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저기 역동성이 있다. 근데 지금 정책을 잘 보세요. 정책은 원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전. 뭐 해외 수주 맞아요. 하겠대요. 예. 뭐 방산 들어가고. 이게 대외의 큰 시장의 변화하고 결부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렌드에 맞느냐. 그렇죠. 예. 그거죠. 예. 지금 모두 다 지금 뭐 AI를 얘기하고 예.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원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전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어딘가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나니까 주식시장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 AI라든지 이게 최첨단 산업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뭐 챗GPT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를 잖아요. 근데 우리는 R&D 예산을 깎았어. 그러니까 빠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모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요. 대만의 TSMC가 되게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회장이 젠슨 왕이야. 음흠. 중국 사람이야. 그건 엔비디아잖아. 예. 엔비디아. 오, 내가 지적했어. 왜냐면 엔비디아 때문에 TSMC가 예. 납품하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일단. 그래서 보시면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빠지는데 맞아요. 어디가 네. 오르는 줄 아세요? 인텔이 올라요. 인텔이.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는 압박하겠지만 일단 미국 기업인 인텔은 될 거다. 그러면서 야, 이게 주식시장에 여전히 나타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전략적으로. 그래? 엔비디아, TSMC?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삼성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일종의 반이라고 하면 좀 과격하지만 미국 이외의 반도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장은 다르게 올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틈새를 사실은 지금요 일본이 해짓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TSMC를 꼬셔갖고 일본의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앞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NT 일종의 반도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도 뭐 동탄에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인가 뭔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덜란드 갔다 와갖고. 진행이 저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데. 아리백을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 몰라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격동기가 오고 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뭐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세계 시장에서 이제 관심 갖고 주목받는 무슨 산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산업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거하고 안 맞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경기 좋아질 거야. 이거예요. 좋아질 거야? 네. 뭘 어떻게 해서 좋아진다가 아니고 경제정책 핵심이에요. 그래서 GDP가 좋아질 거야. 혹시 천공이 한 말입니까? 제가 천공은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네.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인다. 근데 여기는 한국 산업의 문제도 크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앞길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 주식 상황이나 주식시장 경제 상황은 이게 어둡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이게 좋은 산업이 없으니까. 속상. 네, 좋은 사업. 그럼 어떻게 팔아요? 아니면 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근데 대답 안 해줘. 왜냐면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각자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한번 예측은 어렵게 또 더 엄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만 나스닥이 3.6% 하락했어요. 어제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 2022년 10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나 룰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투자든 아니면 자산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국가든 그걸 지금 시장에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신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가 하라고 그러고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어쩌면 되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갈 테니까. 네. 그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뭘 선택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는요. 시점과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다 부자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사실 가슴 뛰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라.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굉장히 다른 변화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올해 말부터를 시장을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 올해 이거 말. 보세요. 올해 이거 말. 보세요. 예.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예.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 대선 지나고 나면 분명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근데 왜 주가가 빠질까요?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모두 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불안을 뭐냐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기회로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시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경제 만화를 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시기가 안 보는 오니까. 사람들이 손해인 거지 이거는. 예. 뭐 알아서들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있잖아요. 예.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저희 광순회 버터빵의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거창하게 하면 뭐랄까요. 기업의 어떤 사원 이런 거겠죠. 전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복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알아야 될 시대가 그렇죠, 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물론 현황과 정치 경제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사회 의식을 갖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게 중요하지.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계 부채가 촥촥촥촥 네. 올라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아유. 나중에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막 올 텐데 그런 기회들을 사실 기다리지 못하고 언론이라든지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좋은 건 은행이에요. 은행은 돈이 이제 빌리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은행 입장에서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 진짜 못 참겠어. 집값 올라서. 아하. 그래서 나 빚 내서 집 사야겠어. 이런 사람은 최소한 그럼 은행주 한 주라도 사라. 야, 이건 진짜 진심이 담긴 말씀이시네. 예, 안타까워서. 차라리 이자 그 계속 줄 바야 그러면 그럼 이자 이제 많이 증가하면 은행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부에서 압박할 테니까 예. 배당이라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주라도 한 주 갖고 있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무슨 은행을 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네. 사실 이제 이광수 대표님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잘 압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을 예측 잘하기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1등 더하기 우리나라 전체 1등하고 뭐 탑 애널리스트 상은 뭐 그냥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 준다 그러도 안 간 사람이에요. 또 됐어. 상 놓을 때도 없어. 됐어. 또 올해 내가 또 베스트야. 됐어. 음흠. 이런 거.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예, 아시아 탑 피커. 그런데 이광수 대표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야, 다 오르는데 어떻게 해? 하고 맨날 어떻게 하다 끝나. 그렇지, 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 하다 맞아, 끝나. 맞아. 근데 그때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항상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회를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굉장한 큰 변곡점이 연말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경제만해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해설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요. 네. 박시영 TV 그 구독하시잖아요. 예. 그 구독료의 일단 10배를 한번 벌어보자. 좋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네. 10%는 네. 나머지는 구독은 돈 안 들어요. 들어요? 유료 구독자 아니에요? 구독은 돈 안 드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는 멤버십. 그분들은 멤버십을 잘못 네. 얘기했어.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멤버십 가입하시는데 뭐 사이즈가 있습니다만 한 거보다는 몇 배를. 그래 그러면 멤버십 회원들이 하루 먼저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멤버십 회원들이 맞아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그러네. 보실 수 있고. 멤버십 회원님들이 예를 들면 이광수 대표님이 연말을 주목하라고 그랬어. 이걸 남들보다 하루 먼저 하는 거지. 하루 먼저 하는 거죠. 하루.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섹터보다는 저 섹터. 이거 하루 먼저 하는 거고. 굉장한 어드밴티지. 예, 방금도 PF 때문에 은행은 좋아지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니까 네. 결국 은행은 배불리고 개인은 빚만 늘어가는 이게 문제다. 여기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버티면서 차라리 은행주를 사라라고 할 때
고 평론가님께서 그 은행주 어딜 사냐라고 할 때 제가 슬쩍 얹죠. KB가 올해 1년 동안에 벌써 70%가 올랐습니다. 슬쩍 얻는 거죠. 이런 거를 남들보다 하루 먼저 하신다. 이런 얘기를요. 거죠. 이런 예. 얘기를 저는 오늘- 3개월 전부터 해왔어요. 오늘 장 마감됐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는 게 그렇지.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경제학일에 백날 해도 예, 저는 예. 이게 연결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연결하는 얘기를 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좋다. 연결. 그러니까 정치도 변화하고 하려면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쪽을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예. 네. 우리 박시영 TV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 먼저 그 정보들을 알게 되시는 거고 하루 먼저 부자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죠. 아 근데 저희가 막 얘기하는 게 당장 뭐 사면 내일 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건 야바위지. 큰 흐름을 네.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잘 얘기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아집니다. 음흠. 이러면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느 지점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성만 알려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예고를 하나 드리면 네. 전 남북 경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경협. 예. 트럼프가 만약 돼서 정치가 바뀌게 맞아. 되면 다시 시장의 판도는 바뀐단 말이에요. 아, 전 지금 풍선 날리는 게요. 음. 쉽게 말해서 최극단에 온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그죠? 그럼 가장 좋아질 건 전 남북 관계다. 아. 그럼 또 시대,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거죠. 그럼 남북의 경협에 옛날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뭐지? 이건 다음 시간에. 아 이런 거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야. 여러분 남북 경협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하노이 회담 김정은 막 이렇게 예, 있을 예. 때 그때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 800원 하던 게 10,000몇천 원까지 간 게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예. 당시 예.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해설해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오늘 날라다니죠. 풍선 날라갔다고 풍선 막 이럴 게 아니라 저 근데 풍선 트럼프가 이후요. 후보 수락연설에서 그 바쁜 시간에 김정은을 김정은을 얘기했어.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가서 야구나 보자. 야구 그렇지. 보러 오자. 어? 농구예요, 등등등. 야구. 양키스 야구나 양키스 보자. 게임 보자. 그게 그러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 양키스를 거론한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야구를요. 야구를?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구를 더 좋아해요. 맞아요. 아, 그- 네네네.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는 맞아. 농구를 농구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그래서 야구의 그 맥락이 또 있어요. 예. 팬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미국 야구 팬이 많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들이 보면 다 야구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풋볼, 네. 네, 풋볼 좋아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풋볼 보자고 하기 좀 그랬었나 보죠. 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풋볼 게임. 그 야구 괜찮네. 양키스 모자라도 몇 개를 좀 사놔야겠네. 예. 기아지. 아. 저 지금 박시영 대표 여기 들어와가지고 들리지도 않게 야구는 기하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 뭐 잡음이 들리면 예, 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종목을 막 찍어드리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광수 대표님 사적에서 제가 형님 하는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들을 이 이면이라든지 남들이 앞에서 볼 때 입체적으로 본다든지 예. 이런 데 탁월한 식견을 아. 갖고 계세요. 이런 거를 저는 사실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 나만 보고 싶은데. 그래 뭐 저희가 이거 잘 되면 경제 네. 말로만 유료화 시킬 겁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